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오른쪽 종아리 경련 증세를 보인 뒤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김하성이 디트로이트전에 오늘도 결장한 가운데 정상 상태에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훈련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아 부상자 명단에 오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는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내야 안타 1개와 쐐기 타점을 기록했고 팀도 3대1로 승리해 3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감부아가 KBO 리그 6월 월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두산의 왼손 투수 최승용이 왼쪽 손톱이 깨져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두산의 박치국이 대신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잇따르면서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변기장을 찾는 관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KBO는 오늘 경기부터 각 구장에서 현재 4분인 클리닝 타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정했고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편성된 일요일 오후 2시 경기를 오후 5시에 시작하도록 변경하고 이 기간 더블 헤더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월 무패 행진을 달성한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의 거스 포획 감독이 외국인 사령탑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2달 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수원FC는 FC서울에서 수비수 이시영을 영입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가 윈블던 테니스 16강전 패배 위기에서 상대의 부상으로 기권승을 거뒀습니다. 신네르는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디미트로프에게 세트스코어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기권승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겸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대범 기자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요? 관심도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제작진에게 전해 듣기로는 업무 관계로 오늘 못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업무가 아닙니까? 이거는 목숨이죠. 네. 이거는 네. 뭘 바꾸겠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 주에 못 옵니다. 저는 네.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은 쪼개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일갈하고 싶네요. 조현일 위원만 믿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합시다. 자, NBA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즌이지만 여전히 분주한 미국 프로농구 NBA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듀란트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적은 이미 확정돼 있는 게 아니었나요? 무슨 뉴스가 또 새로 나온 거죠? 네, 확정은 돼 있었는데 네. 미국의 자유계약 시장은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구두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구두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트레이드가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가 그랬고요. 무려 7개 팀이 얽혔고 결국 예정대로 휴스턴 로켓츠로 가게 되는데 또 선수 6명 그리고 지명권 13개가 얽힌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팀이 연루된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팀 연봉 상한선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 넘어서게 되면 벌칙이 너무
강해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가중치가 때문에 계속 붙죠. 네, 그래서 페널티가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뭐 각 팀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또 셀러리 캡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주요 팀들 이외에 다른 팀들이 또 참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는 결국 듀란트가 휴스턴으로 가게 됐다. 나머지 팀들의 이동은 뭐 듀란트의 이름값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모라토리움 설명하시면서 이제 구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로 진짜 공식이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과거에 디안드레 조던이라는 선수가 그렇죠. LA 클리퍼스에서 있다가 댈러스로 이적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구두 계약을 했었는데 구두 계약을 했죠. 그 모라토리움 시기가 지나고 디조던이 그 결정을 엎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뭐 그게 비판을 받을 일이긴 하지만 또 완전히 댈러스 같은 팀들의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들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뭐 벌칙이나 뭐 이제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시기나 어떤 용어로 지정을 해놓은 거는 그것도 약간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죠. 라는 의미일 텐데 네. 이게 계약을 어찌 보면 파기한 거잖아요. 디안드레 조던이 그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네, 안 했죠. 네. 그런데 그 구두 계약을 하고 나서 LA 클리퍼스의 동료들이 디안드레 조던을 지키기 위해서 디안드레 조던 집에 가서 그렇죠. 아예 감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두 계약이 그 이후로 뭐 디안드레 조던 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많은 이제 구단들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네. 선수들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여지를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이 없앴죠. 그리고 이제 계약 같은 것도 뭐 직전까지 뭐 갖고 있다가 발표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확실히 발표를 하고 어쨌거나 디안드레 조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네. 구단 입장으로서는 1년, 2년, 3년 정도의 농사를 계획을 세워놨던 거를 디안드레 조던이 말 그대로 정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NBA 수백억의 계약이 오가는 그 현상을 그 상황을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카드 뒤집듯이 뭐 책 한 페이지 넘기듯이 뒤집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거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케빈 듀란트의 이적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7팀이 얽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어디로 갔는지 굵직한 이적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피닉스는 듀란트를 휴스턴에 내주는 대가로 휴스턴에서 뛰었던 딜런 브룩스 그리고 유방주 젤런 그린 그리고 드래프트 10순위 지명권 이게 결국 카만 말로아치라는 루키를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말로아치를 받은 셈이 됐고 애틀란타는 이제 플로우덴 그리고 또 미네소타 팀볼브스에서 이 포워드 플레밍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가드 코비 브레아를 받게 됐습니다. 또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도 얻었고요. 이 애틀란타는 휴스턴에 있었던 이 포워드 데이비드 로디를 받았고 또 현금과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맞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이 피닉스에서 신인인 알렉스 투이 그리고 휴스턴에서 가드 이 자마이 마샥 선수를 받았고 레이커스는 브루클린에서 포워드 아두티에로 루키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레이커스에서 센터 로코 치카르스키 그리고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 2장 그리고 현금을 얻었습니다. 네, 이게 한 팀씩 보면은 그렇구나 싶은데 이게 얽혀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는 6개 팀이 연루됐던 트레이드가 가장 컸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클레이 탐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클레이 탐슨을 이제 보낼 때 뭐 여러 구단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게 됐는데 이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원래 트레이드는 보통 2각, 3각, 2개나 3개 정도의 관계자들이 이제 관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약간 상쇄시키면서 모두가 마음에 드는 트레이드 카드를 이제 펼치게 되는 건데 이게 6개 팀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해볼만 하거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가면 한쪽은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를 최대한 상쇄를 시키는 거죠. 파도치기를 하면서 계속 파도를 치면서 6개 팀을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 이런 전례가 있는 것들이 이제 7개 팀까지 가고 나중에는 저는 뭐 20개 팀이 함께 들어가는 트레이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만큼 케빈 듀란트 이적이 진짜 컸구나. 그렇죠. 라는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레이드에서 결국에는 그 듀란트를 가져간 휴스턴이 가장 수혜 팀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뭐 휴스턴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빈약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젤런 그린은 결국 긁어봤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은 복권이었거든요. 성장이 잘 안 됐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계륵이라 볼 수 있었는데 네. 딜런 브룩스 그리고 뭐 1라운드 지명권
그다음에 제일런 그린을 매물로 듀란트를 데려왔다면 충분히 좋은 딜이라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듀란트와 또 이메 우도카 감독은 브루클린에서 한솥밥 먹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로열 아이비라는 코치가 있는데 듀란트의 또 베스트 프렌드예요. 여러모로 휴스턴에 적응하기가 수월했던 그런 트레이드였고 또 휴스턴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휴스턴은 벌써부터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휴스턴을 빼고 이번에 이렇게 7각으로 이뤄진 트레이드에서 가장 영리한 선택을 한 팀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뭐 피닉스도 괜찮았죠. 네. 피닉스는 6월 30일 기준으로 시즌이 바뀝니다. 네.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 트레이드를 했다면 또 한 번 그 세컨 에이프런이라고 해서 샐러리를 굉장히 많이 넘어서는 팀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벌적인 사치세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6월 30일 전에 어떻게든 처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뭐 듀란트를 매물로 1라운드 10순위 지명권이 원래 피닉스 거였어요. 근데 휴스턴으로부터 다시 되받아 온 거죠. 네, 그리고 또 피닉스가 굉장히 뽑고 싶어했던 말루아치도 데려왔고 또 제일런 그린은 뭐 피닉스에서는 또 충분히 날갯짓을 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딜런 브룩스는 굉장히 수비가 좋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한계가 있는 매물 듀란트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그것도 또 데드라인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딜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매였으나 잘 네. 팔았다. 아 그렇죠. 네. 나쁘지 않았죠. 사실 이제 네. 빅3를 가동을 했었거든요. 데빈 부커를 또 중심으로 케빈 듀란트와 뭐 여러 선수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결국은 뚜껑 열어보니 그만큼 완성된 요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요리에 그래서 이제 포를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서 새로운 재료, 신선한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인인 말루아치나 뭐 딜런 브룩스는 뭐 어느 팀에 가도 본인의 역할을 좀 해주는 트러블 메이커긴 하지만 본인 역할을 해주고 제일런 그린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유망주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피닉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셋 버튼을 누르되 완벽한 리셋 버튼이 아닌 조금 더 희망을 볼 수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A도 이야기가 있는데 FA 시장 열기도 뜨겁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데미안 릴라드가 전격 웨이브 됐었고요. 이게 딱 일주일 전 저희가 방송 끝나고 네. 이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빡 터졌거든요. 와. 자 릴라드가 웨이브 됐고 인디애나의 파이널을 이끌었었던 마일스 터너가 놀랍게도 인근 지역인 미러키로 또 떠났습니다. 네, 또 레이커스는 디안드레 에이튼과 2년 계약을 맺었는데 네, 에이튼 역시도 포틀랜드에서 결국에는 바이아웃 됐거든요. 네. 그래서 FA 시장뿐만 아니라 뭐 바이아웃 또 웨이브까지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아 근데 데미안 릴라드의 방출은 왜 이루어진 건가요? 우선 1년을 못 뛰게 됐어요. 릴라드가 아킬레스건이 끊기면서 네. 네, 한 해를 못 뛰게 됐는데 우선은 뭐 미러키 벅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1년을 못 뛰니까 릴라드를 그냥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웨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연봉은 전부 다 줍니다. 연봉은 1원도 빼놓지 않고 릴라드는 다 챙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뭐 뺄 수 없나요? 바이아웃은 뺄 수가 있는데 웨이브는 그냥 다 그래요? 웨이브 앤 스트레치라고 해서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러키가 그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년 동안 20만 원씩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릴라드에게 연평균 줘야 되는 게 50만 원인데 웨이브 앤 스트레치를 해버리면 100만 원을 5년 동안 주니까 그렇죠. 샐러리가 20만 원으로 원만 줄죠.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릴라드의 샐러리 캡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낮춘 금액으로 나머지 30만 원으로 마일스 터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결정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은 계속 샐러리 캡이 20밀씩 쓸 수 없는 샐러리 캡이 잡히지만 당장 올해를 위해서 야니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릴라드를 웨이브 그리고 스트레치로 한 거죠. 이거 어떤 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조삼모사 아닙니까 결국에는. 조삼모사인데 사실 선택권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릴라드가 1년을 못 뛰기 때문에 데리고 있을 거냐. 그렇다면 사실 내년을 봤을 때 미러키 입장에서는 구단 수익도 봐야 되고 성적도 봐야 되고 아테토쿤보가 만약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장 트레이드를 요청해서 나갈 수도 있는 네. 분위기를 계속 풍겼단 말이죠. 뭐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본인이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지 지출을 감수하더라도 이 지출의 통증을 최대한 내가 이제 형벌을 좀 길게 받을게 대신 약하게 대신에 터너를 데리고 올게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윈나우 네. 완전히 지금 아테토쿤보의 눈치를 100% 봤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선택이고요. 그런 면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구단의 어떤 상징과 같은 마일스 터너를 데리고 간 미러키는 정말 잘했다. 반면에 놓친 인디애나는
아마도 상당히 다음 시즌은 지금 글쎄요. 저는 드래프트 그 상위권 시드를 가져가려고 아예 뭐 탱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다음 지금 들고 시즌에 있습니다. 아예. 네. 아데토쿤보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혹시 반응이 있었나요? 아데토쿤보는 팀의 결정에 좀 깊숙이 관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FA가 되기 때문에 미러키는 야니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또 이런 행동을 했고 네. 야니스는 뭐 대놓고 좋아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팀의 전력이 뭐 강화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미러키 입장에서는 야니스에게 나 이 정도로 했어. 잘 봤지?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마일스 터너가 떠난 것도 뭐 미러키 인디애나 입장에서 충격이긴 하지만 미러키가 그만큼 또 빠르게 기민하게 또 대처를 했다고 봐야죠. 지금 사실 미러키 벅스가 계속해서 뭐 컵 대회나 아니 플레이오프에서 번번이 인디애나에게 막혔던 것은 마일스 터너의 수비력이 정말 굉장히 유효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디애나의 가장 강한 방패를 가지고 왔고 본인의 집으로. 그리고 릴라드 같은 경우는 득점력이 좋았지만 그만큼의 파쇄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득점은 아데토쿤보에게 몰아주고 수비를 더 강화하는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선택이었다. 미러키는 아마 다음 시즌에 굉장히 저는 볼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박재민 의원이 1원도 못 가져가냐고 말씀하시면서 웨이브 앤 스트레치와 바이아웃을 설명해 주셨는데 브래들리 빌은 바이아웃이라고 표현이 됐네요.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우선 릴라드는 웨이브 그리고 빌은 바이아웃이 될 예정인데 네. 선수와 계약을 소속팀이 합의해서 포기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웨이브 처리는 셀러리 캡에 연봉이 잡혀요. 네. 네, 잡히는 대신에 이 바이아웃은 선수가 포기한 금액만큼 셀러리 캡에 지워집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빌이 약 한 13일, 그러니까 1,400만 달러 정도로 양보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샐러리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지금 2차 에이프런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브래들리 빌이 양보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팀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금액을 보전받을 수는 있어요. 네, 대신 그 13일을 1,400만 달러를 넘지는 못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브래들리 빌이 NBA 최악의 뭐 가성비다. 네, 그다음에 먹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피닉스가 어떻게든 브래들리 빌을 잘 구슬러서 바이아웃의 합의를 지금 거의 했기 때문에 네. 피닉스는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구슬렸는지 본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딜을 또 이제 인정을 하네요. 우선은 금액은 당장은 양보를 하지만 네, 그리고 새로운 팀과 계약을 맺을 때 또 그만큼 보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피닉스에서는 이미 밉상처럼 낙인 찍힌 선수기 때문에 네. 또 브래들리 빌이 1993년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팀에 있지 말고 여기서 찬밥 취급받지 말고 네가 원하는 우승팀에 가서 한번 뛰어봐라. 네. 대신 이 정도만 좀 양보를 해주겠니? 그치. 라고 구워서 삶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니 또 수긍이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삼각 트레이드 소식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삼각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마이애미와 토론토, 유타 재즈가 서로 연루가 됐었고요. 네, 마이애미가 LA 클리퍼스로부터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던 노만 파웰이라는 주전 슈팅 가드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유타 재즈에서 뛰던 존 콜린스가 클리퍼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케빈 러브와 카일 앤더슨 그리고 2027년 클리퍼스의 2라운드 픽이 유타로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NBA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길저스 알렉산더의 재계약 소식 금액이 화제였습니다. 네, 이것도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또 떴었죠. 네. 네, 길저스 알렉산더 이번 정규리그 MVP, 파이널 MVP 우승 득점왕을 동시에 거머쥔 네 번째 선수였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NBA 역대 최고액인 4년 3,874억 원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슈퍼맥스 연봉으로서 평균 연봉 자체는 현재 1위입니다. 네, 데빈 부커가 2년에 1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으로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 1위에 올라 있고 뭐 길저스 알렉산더가 98년생입니다. 아직까지 한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을 받을 만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디애나는 탱킹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박재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할리버튼이 내년은 이제 시즌 통째로 쉬게 되는 것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는 회복 기간을 1년으로 잡는데 문제는 할리버튼이 플레이오프 그리고 결승전에서 지금 이제 파이널에서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시즌 초반에
올해 초반에 1, 2월에 다쳤다. 그럼 다음 시즌에 돌아올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1년을 잡는다면 사실상 내년에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된 시즌이 종료가 된 시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지 않고 다음 시즌은 통째로 버릴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디애나가 스몰 마켓이란 말이죠. 네. 사실 한 해 한 해의 수익이 굉장히 결정적인데 올해 이렇게 끌어올렸던 인디애나의 어떤 가치, NBA 사무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 다음 해에 곧바로 버리는 카드가 된다라는 것은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화 주인공처럼 NBA 진출에 성공했던 실사판 송태섭 이런 네, 얘기가 나왔던 일본의 그렇죠. 가와무라 유키가 멤피스에서 방출이 됐네요. 네, 멤피스의 에이스인 자모란트가 참 많이 아꼈던 선수이기도 한데 네. 172cm의 단신 가드 유키가 결국 방출됐습니다. 일단 NBA에서 계속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카와무라 유키를 또 눈독을 들이는 팀도 많습니다. 또 시카고 불스 소속으로 서머리그에 참가하는데 멤피스 시절과 마찬가지로 투웨이 계약을 노리면서 NBA 잔류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NBA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현중 선수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마지막 3연전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 스코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한화, 그리고 선두 한화까지 위협하고 있는 4위 기아의 대결입니다. 6회 초가 진행 중이고요.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기아의 기세가 무색하게 13대3으로 10점 차 한화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반경기차 공동 2위 롯데는 두산을 만났는데요. 4대1까지 벌어졌던 점수 두산이 2점 추격하면서 7회 말 현재 4대3 한 점 차입니다. 그리고 롯데와 공동 2위에 자리하고 있는 LG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과의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영민 대 임찬규의 선발 맞대결. 키움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7회 초 현재 3대2입니다. 경기차 없는 5, 6위 간의 대결도 열리고 있는데요. 5위 SSG 대 6위 KT의 경기 6회 초 현재 1대1 동점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NC의 경기.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 NC는 목지훈입니다. 삼성이 앞서가고 있는데 NC가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6회 말 현재 7대5로 2점 차 리드를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주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표팀에 합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당초에 이 NBA 서머리그에 참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결국 태극마크를 선택했습니다. 개인 훈련을 마치고 지난달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는데 사실 많은 팬들이 NBA 서머리그 계약을 기다렸었죠. 기대를 했죠. 맞습니다. 2개 팀 정도의 오퍼가 있었고 또 세부 조건을 조율했지만 다소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NBA 서머리그에 참여할 바에는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그렇게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NBA 진출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건가요? 국가대표 선발전은 이제 국제 대회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또 활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서머리그와 또 다른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포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조금 더 본인이 잘 돋보일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선택지를 지금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해외파인 여준석, 이현중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했으니까 이제 우리 대표팀은 완전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준석, 이현중 선수가 함께 뛴 지가 제법 지났고 그때도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4경기나 평가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준석, 이현중 선수가 또 그 당시보다는 많이 경험이 쌓였고 현재 또 2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완전체로 평가전 일정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하윤기 선수나 김종규 선수는 어떻게 보면 부상으로 낭만 선수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완전체긴 하지만 분명히 아쉬움은 있을 거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여준석, 이현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정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본인의 역할 기량을 120%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대표팀 이 선수들이 주축이 될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전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7월 11일 오후 7시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가 열리고요. 7월 13일 오후 2시 30분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2차전이 열립니다. 네. 금요일, 일요일이고요.
또 7월 18일 역시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에 대한민국과 카타르. 그리고 7월 20일 오후 3시 역시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2차전인데 이 4경기가 전부 다 금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보시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네. 자, 이번 평가전에서 최대한 우리가 많은 걸 얻어가야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노려봐야 될까요? 우선 일본은 지금 뭐 남녀농구가 전부 다 한국 대표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파워도 있고 또 굉장히 유소년에 많이 투자한 결과가 있고 카타르 역시도 지금 기아 파워가 무섭거든요. 단순히 뭐 4경기 2승 2패, 뭐 3승 1패, 1승 3패보다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지금 이 멤버로 어떤 종류의 농구를 하고 현재 세계를 이끄는 그런 추세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좀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승패보다는 내용 그리고 특정 선수들의 뭐 활약상 또 발전 속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일전은 또 이제 우리가 승패에 연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일전 쉽지 않아요. 네. 말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면 매국노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물심양면으로 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루이 하치무라라든지 또 MBS 뛰고 있는 선수들이나 또 자국에서 뛰고 있는 초특급 선수들이 전부 다 온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홈에서 열리는 2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이좋게 1승씩.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안전하게 가야죠. 네. 동의합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여자 대표팀은 존스컵 일정을 마쳤네요. 네, 여자농구 대표팀이 윌리엄 존스컵 일정을 끝냈습니다. 2위로 마쳤고요. 태국을 61점 차이로 꺾으면서 유정의 미를 거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일에서 20일까지 FIBA 아시아컵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 허예은 선수. 네, 허예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번 윌리엄 존스컵의 어시스트 1위였고요. 이 허예은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NBA 선수가 트레이 영인데 마치 트레이 영처럼 플레이를 또 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시아컵에서 맹활약을 펼쳐야 월드컵 본선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KBL 소식을 짚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정관장 소식인데요. 아시아 쿼터 선수를 바꿔야 하는 변수가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메즈 선수가 최근 존스컵 출전을 사유로 필리핀 국가대표에 합류하기 위해서 팀에서 이탈했습니다. 결국 정관장 구단은 존스컵 출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팀 무단으로 불참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연맹 측에 재정위원회 요청했고요. 네.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고메즈와 정관장 구단의 동행은 끝이 났다. 끝이 났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